개미만 활개치는 한국 증시 국민연금 글로벌 큰손 실종.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국민연금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의 실망에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진 판인데 시계를 10년, 20년 더 장기로 잡으면 자본시장은 더 퇴보했어요. 개미들은 투명화된 정보, 자산운용 전문가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이 겹치면서 직접 투자에 올인하고 있어요. 증시가 10년 들어 힘을 못 쓰는 것은 이런 게 누적된 결과입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 한국 증시의 나홀로 부진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자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다. 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를 비롯해 글로벌 국부펀드 일부가 한국 증시의 투자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초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7조 원가량을 투매한 가운데 장기 투자에 치중하는 외국인도 투자금의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올 들어 코스피가 5.96%, 코스닥은 7.77% 빠져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배당 체계 등을 주주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큰손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정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31일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497.09, 코스닥은 2.40% 빠진 799.24로 각각 마감했다. 이날 하락은 기관이 1270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이 결정타였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00선이 붕괴됐다. 맥을 못 추는 한국 증시에는 심각한 수급 문제가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계기로 국부펀드 등 일부 외국계 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에서 외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는 와중에도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7,820억 원 대주주일가 블록딜 물량 2조 1,689억 원 제외에 불과하다. 투자은행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롱쇼트 전략이 불가능해지자 한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가 국내 비중을 대거 줄이고 일본과 인도로 자금을 배분했다고 들었다고 빗김했다. 기관 투자가는 한술 더 뜬다. 올해 들어 6조 8,905억 원어치를 처분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혁신 유인, 재형저축 부활 등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 공매도 금지 등 모르핀 주사 같은 충격요법보다는 시장에 신뢰를 주고 거래를 늘릴 세제 혜택 등에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해외로만 도는 연기금 자본시장 낮은 신뢰의 투기장 전락 위기. 실제 올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한국 증시 외면은 심각하다. 당장 팬데믹 시절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만 해도 올 들어 7,2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했다. 중기자산 배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은 작년 15.9%에서 올해는 15.4%, 내년은 15%로 줄어든다. 축소된 주식 비중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더 문제다. 국민연금 투자에 정통한 한 인사는 실제로는 지난해 전체 운용자금 가운데 14.1%만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현 시점을 국내 주식 저가 매수 적기로 본다면 적어도 전체 자금의 1%가량은 당장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총 303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30.4%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이를 337조 9천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계의 한 인사는 지난 2022년 원 달러 환율 급등기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환전 수요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증시 급락기에 한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연기금이 외면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임원은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연기금의 팔을 뒤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조만간 다른 매매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최고 경영자는 무차익 공매도 금지에서 더 나아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뤄지면서 롱숏 전략을 쓸 수 없게 된 장기 해외 투자자들이 일부 짐을 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수수료 장사로 손쉽게 수익을 거뒀던 증권 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하락도 자본시장을 더 허약 체질로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112조 원에 달했던 공모펀드 설정액은 주가지수도 못 따라가는 수익률 탓에 지난해 3월 100조 원 선을 내줬다. 반면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 시장 규모는 120조 원까지 커졌다. 실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장 인기였던 리서치 부서는 이제 기피 부서가 됐다. 간접 투자 시장이 망가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믿을만한 기관 전문가들이 실종되면서 펀드 시장뿐 아니라 주식 시장도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기관 21.01%, 30.84%에 달했던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18.08%, 25.63%까지 떨어졌다. 개인 비중만 46.68%에서 52.24%로 수직 상승했다. 외국인 비중은 올 들어 더 떨어져 24.32%까지 내려갔다. 한 증권사 임원은 근로자 재형저축 등 월 적립식 투자 상품 시장이 커져야 증시 기반이 탄탄해진다며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나온다. 지난해 법인 파산 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회생기업 인수합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개의 회생기업이 매물로 나왔다. 업력이 높은 기업이나 이름값 있는 중견기업도 매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물 숫자 증가뿐만 아니라 업종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원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CCL 인터내셔널, 네온포토닉스, 의니아, 한스인테크, 한스케미칼 등 회생기업 5곳이 M&A를 공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M&A 절차를 법원에 공고한 기업은 이곳이었다. 2023년 12월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M&A 시장에 등장한 회생기업은 2달간 11곳에 달한다. 의니아는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으로 친숙한 중견 기업이다. 한스인테크와 한스케미칼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한스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네온포토닉스는 과거 대형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받은 적이 있었던 기업이며, CCL 인터내셔널은 탄탄한 중국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회사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새 주인을 찾는 신세로 전락했다. 새 주인을 찾는 회생기업은 최근 수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회생기업의 M&A 매물은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19건, 2022년 40건,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65건을 기록했다. 삼고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넘지 못하고 쓰러진 기업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법인 회생 신청 역시 1602건에 달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파산은 65%, 회생은 53% 증가했다. 법인 회생은 이른바 법정관리로 불린다. 법정관리 기업의 M&A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뚜렷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M&A 전문가인 김상만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의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변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반대로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거쳐야 할 절차가 번거롭고 많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매력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회생기업 M&A 증가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수 3일 PwC M&A 센터장은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딜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PF 리스크에 노출된 건설업계에서 특히 활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조업 등 굴뚝 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에 집중됐던 매물의 업종이 다양해지고 규모 측면에서도 대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중소규모의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점점 덩치 큰 기업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고, 제법 이름값 있는 기업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며, 원매자라면 미래 가능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좋은 투자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